안녕하세요. 오늘은 GTQ 포토샵 1급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질 문제는 2020년 11월 A유형 문제입니다. 포토샵의 작업 환경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실행하시고 오른쪽 꼭대기를 보시게 되면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설정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작업을 하실 때에 어떤 걸 주로 하는지에 따라서 작업 환경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어요. 작업을 하시다가 패널을 이리저리 옮기거나 삭제했을 때 원상복구 시켜주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좋겠죠.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이라고 선택을 하셔서 혹시 없어진 패널이 없는지 다시 재정리해 주시고요. 왼쪽에 보시면 도구 상자가 있습니다. 도구 상자의 가장 구석에 보시면 화살표 2개짜리 보이죠? 오른 화살표, 왼쪽 화살표 누르실 때마다 한 줄, 2줄짜리로 모양이 변경돼서 보입니다. 저는 2줄짜리로 세워놓고 작업하는 거에 익숙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작업을 할게요. 메뉴 중에서 맨 위쪽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가 있을 텐데요. 이 메뉴를 클릭하시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하나의 환경 설정하는 메뉴가 보입니다. 어떤 걸로 들어가셔도 항상 같은 문으로 통하니까 아무거나 클릭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너럴부터 시작해서 타입까지 선택을 쭉쭉쭉 하시면서 본인의 입맛에 맞게 구성을 바꿔주시면 되겠는데요. 제일 먼저 인터페이스에 가셔서 컬러 테마를 밝은 걸로 어두운 걸로 바꿔 주실 수 있고요. 오픈 다큐멘티지 탭이라고 하는 건 파일을 열었을 때 그 파일이 전체 이미지를 크게 볼 건지 아니면 창문을 작게 놓고 여러 개 늘어놓을 건지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저의 경우에는 창을 여러 개 늘어놓고 작업하는 편이어서 오픈 다큐멘티지 탭이라고 하는 친구를 꺼두고 작업을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게 V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작업을 하실 때에 브러쉬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럴 때에 그 브러쉬의 크기를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는 게 좋겠죠. 노멀 브러쉬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유니트도 한 번쯤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작업하는 단위들을 보시면 기본 단위는 픽셀 단위인 거고요. 글자를 쓸 때는 몇 포인트짜리 글자인지 포인트 단위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더불어서 그리드나 가이드를 설정하실 때 가이드라인을 뽑아 쓰는데 배경 색깔이 빨간색인데 빨간 그리드면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그 색깔들을 바꿔주거나 그리드 간격을 조절하시는 것도 여기서 다 가능합니다. 맨 끝자락에 있는 타입라고 하는 친구도 좀 중요한데 글꼴이 한글 글꼴일 경우에는 한글로 보여지는 게 좋겠죠. Show Font Name in English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꺼주셔서 영문으로 한글 글꼴을 보이지 않고 한글로 한글 글꼴을 보일 수 있도록 설정을 해두시는 게 좋겠네요. 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New 대화창이 뜨면 여러분들께서 파일의 이름을 지정하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1, 2, 3, 4, 5, 6, 7, 8, 9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번 붙이시고요. 사이즈는 시험지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윗스는 400, 하이트는 500. 기본적으로 레졸루션 값은 72라고 기본값 되어 있을 거고요. 컬러 모드 RGB인 것도 꼭 확인을 해주세요. 이게 모드가 달라지게 되면 색상값 넣었을 때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 기본 사이즈 꼭꼭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K 단추 눌러서 새로운 종이를 열었고요. 이미지들을 집어 넣으실 때 오브젝트들을 작성해서 배치하실 때 위치들을 잘 맞추시기 위해서는 눈금자를 켜놓는 게 좋아요. 보여주세요 뷰에서 눈금자를요 룰러 켜주시면 눈금자가 켜질 거고요. 손바닥 도구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화면에 꽉 차게 종이를 깔 수가 있고요. 돋보기 도구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실제 크기 100%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보는 방법은 돋보기 도구를 눌렀을 때나 손바닥 도구를 눌렀을 때 위쪽에 있는 옵션을 보시게 되면 액추얼 픽셀, 피트, 필, 프린트 여러 가지 단추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눌러서 화면에 배치하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1급의 1번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할까요? 자,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셔서 라이브러리의 문서 GTQ 안에는 이미지들이 모여져 있을 겁니다. 1급의 1번 선택해서 열어주시면 이렇게 불려 들어올 거고요. 우리가 마련했던 종이보다는 폭이 좀 넓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얘를 폭을 좁혀서 올 건지 높이를 좁혀서 올 건지는 출력물을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죠. 출력물에 보시면 위 아래쪽은 그대로 필요한데 양옆에서 요 왼쪽에 있는 짜투리는 굳이 필요하지가 않군요. 그대로 이미지 사이즈 줄일 건데 높이값만 맞춰서 오도록 할게요. 500이라고 맞춰서 줄여주시고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온이라고 끌어다 놓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쓸데없는 부분들 그대로 날려버릴게요. 원본은 빨리 닫고요. 데리고 온 친구는 기본적으로 레이어 1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습니다. 레이어 1이라는 이름이 나중에 쌓이면 헷갈릴 수 있어서 1급의 1번에서 데리고 온 거예요 라고 이름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필터 메뉴를 쓰겠습니다. 러프 엣지라고 하는 효과 필터에 가시면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가 있을 거고요. 아티스틱이라고 하는 동네에 러프 엣지라고 하는 친구가 보이는군요. 오케이 눌러서 필터 적용을 해봤습니다. 패스 작업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패스를 가장 정확하게 제작하는 건 펜 도구를 이용하는 건데요. 펜 도구를 작업하기는 좀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도형들을 조합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어요. 우선 어느 정도 범위에다가 내가 요 저울을 만들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그 위치 안에서 저울을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가이드라인 뽑는 건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실 때에 다들 눈금자를 보시고 그 위치를 맞추시기 위해서 자를 가지고 가시겠죠. 그리고 볼펜을 가지고 갈 테니까 이렇게 선들을 쭉쭉쭉 그려서 대략의 위치가 이 정도구나 라고 하는 걸 선을 그려 보시면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가이드란을 뽑으실 때에는 눈금자에 있는 숫자 자체를 클릭 드래그 하셔서 뽑아내시면 선이 딸려올 거고요. 대략의 위치는 이 정도구나 라고 뽑아서 배치를 해 놓으시고요. 혹시라도 가이드라인을 뽑았는데 잘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실 때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에디트에서 맨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환경 설정 가시면 가이드라인의 색깔 같은 거 수정이 가능합니다. 배경이 좀 눈에 거슬리네요. 배경이 되는 1-1번 그림은 눈을 감겨줄게요. 저는 도형을 이용하겠습니다. 도형을 활용하실 때에 도형을 선택하시고 나면 위쪽에 이렇게 옵션들이 보일 겁니다. 나는 모양을 만들어 줄 거니까 쉐이프 안쪽에 색깔이 있어야 눈에 보이겠죠. 선은 따로 필요 없어요. 짝대기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쉐이프를 만드실 때에 더 추가하거나 빼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패스에 대한 오퍼레이션도 잘 보시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차근차근 동그라미부터 그려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울의 위치 위쪽에 접시 모양이 되는 동그라미 부분을 그리시고요. 위쪽을 네모지게 빼줘야 됩니다. 네모지게라고 했으니까 렉탱글 툴로 갈아 끼울게요. 그리고 나서 패스 오퍼레이션에 가보시면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면서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줄에 있는 컴바인은 합친다 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에 있는 서브트랙은 뺀다 하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 네모지게 빼기 위해서 서브트랙으로 메뉴를 바꿔 칠게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네모를 그리시면 그만큼이 빠지게 될 거예요. 얼추 접시 모양이 됐죠. 이렇게 잔상이 남으면 예뻐 보이지 않으니까 패스 오퍼레이션에 띵 가셔서 가장 끝자락에 보시면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하는 메뉴가 있네요. 잔상들을 없애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친구예요. 클릭하시게 되면 깔끔하게 원본만 남게 되겠죠. 아래쪽에는 네모를 합쳐줘야 되겠군요. 이렇게 렉탱글 툴 똑같이 이용하시고요. 위쪽에 있는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컴바인이라고 바꿔치기 하시면 이번에는 내가 그리는 도형이 추가가 될 겁니다. 클릭해서 쭉 당겨 주시면 사각형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 사각형이 추가가 됐는데 추가가 되면서도 이렇게 잔상이 남는 게 보이죠? 맨 마지막에 한꺼번에 머지 쉐이프라고 해서 빼주셔도 되고 그때그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끝에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저울의 몸통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작성을 할게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 위에서 렉탱글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라운디드 렉탱글이라는 친구가 보일 거고요.
모서리가 얼마만큼 둥글 건지는 요 레디어스 값을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될 텐데 그게 얼마만큼인지는 일단 그려봐야 알겠으니까 이 친구 만드시면서 마음에 안 드시면 컨트롤 Z 눌러서 숫자 값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새로 만들 거니까 이 친구는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로 바꾸시면 되겠죠. 모서리를 그리고 나서 보니 너무 작은 것 같아요, 폭이. 그래서 레디어스 값을 바꿔주도록 하죠. 컨트롤 Z, 레디어스 값을 2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해서 그려보시고 이번엔 좀 모서리가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아래쪽이 넓어져야 되는 거겠죠. 요래요래 넓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부분만 수정도 가능합니다. 일부분을 수정하실 때에 저희 펜 도구 밑에 있는 화살표 모양 보일 텐데요. 얘가 셀렉션이에요. 선택하겠다 라는 뜻이고요. 꾹 눌러주시면 패스 전체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 일부분만 선택할 건지 저희는 일부분만 수정할 거니까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여기 왼쪽 부분, 이 부분만 필요하거든요 라고 싹 드래그 하시면 이쪽 친구들 두 친구만 선택이 돼요. 다른 표들은 색깔이 하얀색으로 텅 비어 있죠. 하지만 제가 선택한 요 두 친구만 이렇게 색깔이 까맣게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분을 선택하셔서 점 자체를 클릭하시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방향 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니까 왼손으로 Shift 누르시면 각도를 딱 떨어지게 정하실 수 있겠네요. 다시 일부분 선택하는 건 다이렉트 셀렉션이라고 했고요. 얘를요 라고 넓게 두 개를 짠 하고 선택하면 다른 아이들은 다 하얗게 텅텅 비어 있고 이 두 친구만 까맣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 점 정확하게 클릭하셔서 당기시면 수정이 가능하다. 다만 이렇게 삐뚤빼뚤하면 곤란하니까 왼손으로 Shift 누르시면 각도 똑 떨어지게 움직일 수 있다. 아래쪽에 다리는 네모지게 추가해주면 되겠네요. 자, 렉탱글 둘 추가할 거니까 오퍼레이션이 추가로 컴바인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서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만들어진 친구를 합쳐줄 거예요가 머지 쉐이프라고 했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위치가 좀 많이 먼 것 같은데 얘를 좀 수정해야 되겠다가 다이렉트 셀렉션이라고 했었습니다. 선택 이만큼이라고 아래쪽에 있는 몸통들만 쭉 드래그해서 선택하시면 위치 옮길 수 있겠죠. 가운데에 있는 이 저울 동그라미 부분은 중심을 똑같이 맞춰서 원을 하나 빼고 원을 추가하시고 중심 똑같이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좀 더 뽑아야 되겠죠. 눈금자에서 쭉 당겨서 눈금자에서 쭉 당겨서 가이드라인을 뽑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동그랗게 원을 빼내고 여기에서 다시 동그랗게 원을 추가하고 이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죠. 원을 이라고 했으니까 일립스 툴, 뺄 거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서브 트랙, 중심이 여기입니다 라고 교차 지점을 잡아서 클릭 드래그 하면 원이 그려질 텐데 중심으로 인식하지 않네요. 중심이 여기거든 이라고 할 때는 왼손으로 Alt 키를 누르시면 내가 클릭해서 시작한 위치를 중심으로 인식합니다. 찌그러지지 않게 작업하는 게 Shift였죠. Alt와 Shift를 같이 누르셔서 그리면 이렇게 원이 빠질 거예요. 이번에는 그 안에다가 원을 추가 집어넣을 거니까 패스 오퍼레이션을 추가해준다 컴바인으로 바꾸시고 중심이 여기입니다 라고 해서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중심이 거기인지 못 알아들은다고요. 그럴 때 왼손으로 Alt키 누르면 중심, 내가 찍고 들어온 데가 중심이거든 이라고, 그리고 원 찌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가 Shift지요. 저울의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울에 대해서 크기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손을 봐주시고요. 불만이 없으시다면 이 친구에 대해서 패스를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 작성하시고 나면 오른쪽에 레이어 창을 봐주세요. 레이어 패널의 옆에 채널스 옆에 패스라고 하는 패널에 가시면 여러분이 펜도구나 아니면 도형으로 작성했던 패스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겼을 텐데 나는 얘 말고 따로 저장할 거거든 이라고
비어있는 공간 보이시죠?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그 패스를 저장하겠다라는 대화창이 떠요. 거기에서 이름을 저울 모양이라고 지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패스와 내가 저장한 패스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다시 레이어로 돌아올게요. 얘는 패스 작업 이런 식으로 이름을 수정해 보도록 하죠. 가이드라인이 좀 복잡하니까 가이드라인을 없애주도록 할게요. 보여주세요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라고 하시면 가이드라인이 사라집니다. 배경인 1-1번 그림도 눈을 띄워주죠. 마스크 작업을 해서 저울 모양에다가 1급의 2번 이미지를 그 안에 클리핑 패스 작업해줘라 라고 되어 있네요. 1급의 2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이미지 불러올게요. 라이브러리의 문서에 GTQ 안에 이미지들이 들어있다 라고 했습니다. 1급의 2번 다리고 올게요. 이미지가 좀 커 보이죠? 이미지 사이즈 적당히 줄여서 데리고 올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오시고 원본은 빨리 닫겠습니다. 이름 좀 정리할까요? 1급의 2번에서 데리고 온 바나나예요. 자, 이 바나나 이미지는 저울 모양으로 잘려서 보여야 되겠군요.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레이어의 순서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자르는 역할을 해주는 친구가 아래쪽, 잘리우는 역할을 하는 친구가 위쪽에 배치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도형을 아래쪽에 그리고 잘리는 그림을 위쪽에 배치하시고요. 잘리는 바나나 그림에 대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클리핑 마스크라고 해주시게 되면 저울 모양으로 바나나가 잘린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크기나 위치 적당히 조절하세요. 문제에 보면 레이어 스타일, 이너 글로우와 스트로크, 선 효과를 줘야 되는데 그 효과는 바나나에다가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저울이라고 하는 이 도형에다가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울 도형을 선택하셔서 레이어 스타일을 주시면 되겠네요. 레이어 창의 아래쪽에 FX라고 하는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는 친구가 있죠. 클릭하셔서 이너 글로우 그리고 스트로크도 같이 주도록 할게요. 스트로크를 줄 적에 이 친구의 선이 단색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건 필 타입이 컬러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컬러가 아니라 그라디언트예요 라고 하시게 되면 색깔을 이렇게 두 가지 색깔 조합해서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두 가지 색깔은 문제에서 적용하라는 색깔 따로 정해져 있네요.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클릭하셔서 색깔은 어떤 걸로 할 건지 물감 색깔을 더블 클릭 색상을 정해주시면 되겠죠. 색상에 대해서 적용을 하시고요. 그라디언트 에디터는 끄겠습니다. 오케이. 다만 적용하는 방향이 이렇게 왼쪽이 빨강색, 오른쪽이 초록색으로 저희는 적용이 되어 있고요. 문제지에서는 아래쪽이 빨강색, 위쪽이 초록색으로 적용이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앵글, 요 바늘을 좀 조정하셔서 그 위치를 확인을 해보시고 오케이 하고 나와 주시면 적용이 끝나겠네요. 그려놓고 보니 좀 우리 원이 모양 다른 것 같아요. 만들어 놓고 나서도 수정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안쪽에 있는 원 얘랑요 쉬프트 쟤랑요 쉬프트 요점과 쉬프트 저점 이렇게 일일이 선택하셔서 키우실 수 있습니다. 크기 조절하세요. 1급의 3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3번 열기 토마토 빠르게 선택해서 데리고 올게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해주시면 되겠고요. 선택하실 때 브러쉬의 크기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크기가 너무 작다 하실 경우에는 여러분의 키보드에 보시면 엔터키 위쪽에 꺾어진 괄호가 보입니다. 그 꺾어진 가로를 왼쪽 괄호, 오른쪽 괄호 눌러주시면서 브러쉬의 크기 커져라, 작아져라 라고 수정 가능합니다. 선택이 끝나셨으면 이동 도구 눌러서 옮겨 놓을게요. 원본은 빨리 닫습니다. 토마토 분명히 되려고 하는데 안 보이네요.
레이어를 확인해 볼까요? 방금 데리고 온 토마토 보이긴 하는데 바나나처럼 우리 저울 안에 갇혀 있군요. 이 친구는 이라고 1급의 3번에서 데리고 온 친구이고요. 얘는 저울한테 갇히지 않도록 맨 위쪽으로 빼셔서 오른쪽 버튼 릴리즈 클리핑 마스크라고 해주시게 되면 클리핑 마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울에서 빠져나왔네요. 크기를 조절하는 거 에디트의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친구 워낙 자주 쓰니까 단축키 하나 정도 외워둘까요? 컨트롤 T 누르시게 되면 크기 조절하겠다라고 하는 박스가 뜨죠. 크기를 마음대로 조절하실 수 있고 왼손으로 Shift 눌러주시면 비율이 깨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수정해 주시면 좋겠네요. 레이어 스타일 드랍쉐도 적용합니다. 쉐이프들 얹어주도록 할까요? 카트 모양 찾겠습니다. 타입 툴 아래쪽에 저희 쉐이프 사용했던 친구들 보일 텐데 제일 끝자락에 커스텀 쉐이프가 사용자 지정 쉐이프죠. 위쪽에 옵션 꼭 확인해 주세요. 레이어를 만들면서 하겠다. 쉐이프, 색깔을 채우면서 필, 스트로크, 선은 없앨 거거든요. 라고 해서 만들어져 있는 쉐이프 중에 내가 골라서 쓸 거다 라는 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화살표 누르시면 더 많은 아이들이 보이고요. 내가 원하는 쇼핑카트를 찾으시면 될 텐데 혹시라도 여기에 나는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톱니바퀴 누르셔서 몽땅 다 보여주세요 올이라고 하시게 되면 여기에 보이는 모든 아이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쇼핑카트 찾아서 한 번 누르면 선택이고요. 더블 클릭하면 그리는 거죠. 자, 더블 클릭하셔서 쇼핑카트를 클릭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마찬가지로 왼손으로 Shift를 누르고 계셔야 이 친구 비율이 깨지지 않아요. 쇼핑카트 이름을 주도록 하죠. 쇼핑카트의 색깔이 정해져 있군요. 색깔을 바꿔줘야 되는데 색깔을 바꾸실 때는 이 레이어 앞쪽에 있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컬러 피커가 뜹니다. 색상을 정해주시면 되겠죠. 레이어 스타일도 적용하겠습니다. 아우터 글로우. 나머지 화살표 모양도 같은 방법으로 넣어보도록 할까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나 방향 조절할 수 있고요. 똑같은 친구를 색깔만 바꿔서 크기만 조절해서 써먹으면 되겠네요. 똑같은 아이가 필요할 때는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 친구 레이어 자체를 통으로 복사할 거니까 컨트롤과 J를 눌러주시게 되면 레이어를 통으로 복사할 수 있어요. 쌍둥이가 생겼네요. 하나를 더 만들었으니까 이동 도구 눌러서 컨트롤 T 크기, 방향 조절하십시오. 글씨를 입력할까요? 타입 툴 누르셔서 위치 클릭하시고 일단 글씨를 쓰고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글씨를 다 썼으면 위쪽에 타입 툴을 누르고 계시면 나타나는 이 옵션에서 가장 끝자락에 있는 V 모양 체크하셔서 글씨 끝났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키보드에 보시면 오른쪽 끝자락에 숫자 키패드 보이죠? 1, 2, 3, 4 모여있는 곳 거기에 있는 엔터 키를 치셔도 글씨가 다 입력됐어요 라는 뜻입니다. 글꼴 지시사항에 맞춰서 수정을 해주세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선택하셔서 색깔 정하시고 선 정하고 나오겠습니다. 전체적인 배치를 확인해 보시고요. 레이어의 순서 틀어진 거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다 됐다 싶으시면 저장하실 때에 혹시 가이드라인 뽑아놓은 거 없애버리시고요. 눈금자 뽑아놨던 것도 안 보이도록 정리하셔서 깔끔하게 우리의 작품만 남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파일을 세이브해서 일단 안전하게 중간중간에 저장하시는 거 잊지 말고요. 문제에서 항상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하라고 하지요. JPEG로 하나, PSD로 하나, JPEG로 저장할 때는 사이즈가 큰 친구이고요. PSD로 저장할 때는 사이즈를 10분의 1로 줄여서 저장한다. 자, 이제 큰 이미지로 파일을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Save As라고 하셔서
경로는 라이브러리의 문서의 GTK 방에다가 파일의 포맷은 JPEG로 저장할 테다. 저장 단추 눌러서 그 포맷의 퀄리티는 그대로 맥시멈으로 둘게요. JPEG으로 한번 저장하셨으면 이미지의 사이즈를 10분의 1로 줄여서 이미지 사이즈 40이라고 줄여보시면 이렇게 하이트도 같이 줄어들죠. 그건 요 옆에 체인이 걸려 있어서 그래요. 혹시라도 요 체인이 부서져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율이 서로 깨져서 비율이 다르게 축소가 될 거예요. 그럴 때는 컨스트레인이라고 하는 친구 꼭 체크하셔서 체인이 제대로 걸릴 수 있도록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파일을 저장할게요. 이름에 불만은 없으니까 그대로 세이브 하셔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완성됐고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새로운 종이 꺼낼까요? New. 파일의 이름 줄게요. GTK 시험이니까 G 1, 2, 3, 4, 5, 6, 7, 8, 9 본인의 이름. 두 번째 문제. 이미지 사이즈는 앞서서 했던 1번과 같지요. 400에 5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확인하셔서 OK 하시게 되면 종이가 열릴 거고요. 눈금자 혹시 켜놓지 않았다면 뷰에서 룰러를 켜 놓으시면 눈금자가 보일 거고요. 손바닥 도구 2번 더블 클릭하시거나 돋보기 2번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사이즈를 100%로 볼 수 있고 화면에 채워서 볼 수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보는 옵션들 수정하셔서 볼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피트 스크린 상태입니다. 1급의 4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소스 라이브러리의 문서에 GTK 안에 이미지 모여있다 라고 했었습니다. 1급의 4번을 열어주시고요.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지 아니면 일부분만 잘라서 갖고 와도 되는 건지를 보시고 이미지가 크긴 하지만 위아래가 전체적으로 다 필요하니까 저희는 그냥 축소시켜서 드리고 오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높이를 500으로 맞춰서 폭도 그러면 400으로 딱 맞아 떨어지게 좋네요. 오케이. 이동도구 눌러서 데리고 옵니다. 원본은 빨리 닫을까요? 데리고 온 친구 이름 1급의 4번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필터 주겠습니다. 필터 메뉴 클릭하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문제에서 크로스 엣지 찾으라고 했으니까 찬찬히 찾아보시면 되겠죠. 브러쉬 스트로크에 있는 크로스 엣지 찾아서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1급의 5번 데리고 올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5번 열기. 파프리카를 데리고 오시면 되는데 요만큼만 필요하군요. 자, 노랑 빨강 파프리카인데 보라색으로 색깔 바꿔야 되나 봐요.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하실 때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친구들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오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퀵 셀렉션으로는 잘 처리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 라쏘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나타나는 폴리건 라쏘 툴이나 매그네틱 라쏘 툴 이용하시게 되면 경계선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그려주실 수도 있어요. 매그네틱 라쏘 툴을 써보도록 할게요. 클릭해서 경계선을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찬찬히 가시면 경계선을 알아서 잡아줍니다. 한 방에 끝까지 가기 힘드시다면 중간쯤에 한번 클릭하셔서 여기까진 정확해 라고 한번 쉬었다가 찬찬히 가시는 것도 방법이죠. 제자리로 정확하게 돌아오면 자석 끝자락에 동그라미 원형 표시가 붙습니다. 클릭하셔서 이만큼이라고 반짝반짝하면 데리고 오도록 할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온이라고 끌어다 놨고요. 원본은 빨리 닫습니다. 데리고 온 친구는 1급의 5번.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좀 적당히 조절하도록 할까요? 쉬프트 눌러야 애들이 비율 깨지지 않는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크기 적당히 보시고 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 줘야 되겠네요. 빙그르르 돌리면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돌린 보람이 없군요. 이 친구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맨 밑에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완전히 거울처럼 뒤집어 주는 작업을 해줍니다. 크기, 위치 적당히 배치해 주시고요. 엔터 쳐서 마무리.
색깔 중에서 일부분만 색깔을 보정해야 되겠군요. 이 빨강 파프리카 부분만 보라색으로 바꿀 거니까 퀵 셀렉션으로 빨강 부분만 문질문질 해주시고요. 빼줘야 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브러쉬 이용하셔서 문질문질 빼주시면 되겠죠. 그 범위만이라고 하셔서 색깔을 보라색으로 바꾸기 위해 레이어 창을 보시면 동그라미에 짝대기 쫙 그어져 있는 친구, 효과를 주는 친구예요. 어저스먼트 레이어. 색깔 바꿔주는 작업, 휴 세처레이션 가시면 색깔을 이리저리 바꾸실 수 있습니다. 보라색 계열로 바뀌었을 때 손을 놓으시면 되겠죠. 1급의 5번 레이어에 대해서 이너 글로우라고 안쪽으로 빛이 들어오는 효과를 줘라 라고 했네요. 1급의 5번 이미지 레이어를 선택하셔서 FX 레이어 스타일 가시면 여러가지 중에서 이너 글로우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1급의 6번 데리고 오겠습니다. 1급의 6번 열기. 빠르게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해 보시고 1급의 6번 드랍 섀도우 효과 넣어줍니다. 드랍 섀도우. 레이어의 순서를 봐주시고요. 혹시라도 내가 색깔 줬던 휴 세처레이션 이라고 하는 친구가 지금 파프리카하고 좀 멀어졌네요. 파프리카하고 색깔 조절하는 친구가 같이 세트로 엮일 수 있도록 이렇게 순서 정확하게 넣어주세요. 쉐이프 나뭇잎 모양 넣겠습니다. 텍스트 도구 밑에 커스텀 쉐입 있죠. 나뭇잎 모양을 찾으셔서 한번 누르면 선택, 더블 클릭하시면 그려줄 테다. 클릭 드래그 하시면 모양이 그려질 거고 왼손으로 Shift 눌러주셔야 비율이 깨지지 않는다. 마우스부터 놓고 Shift는 나중에 다 그려지면 놓으세요. 이름을 나뭇잎 색깔 정할까요? 자, 색깔을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지정해 주도록 하고요.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주도록 할게요. 하트 모양도 그리겠습니다. 쉐이프 선택하시고 하트 모양 고르셔서 클릭 드래그 하시면 만들어질 거고 쉬프트 눌러야 비율이 깨지지 않는다. 색깔 정하시고요. 레이어 스타일 아우터 글로우 크기나 위치 정하세요. 컨트롤 T 누르시게 되면 자유롭게 변형될 수 있죠. 방향을, 크기를, 위치를 잡아 주시고요. 다 됐으면 엔터 치셔서 마무리. 글씨 작업하겠습니다. 타이프 툴 누르셔서 글씨 쓸게요. 클릭. 커서 깜빡거리면 타이핑 해주세요. 레이어가 글자 레이어인지 도구가 타이프 도구인지 확인하셔야 글꼴, 크기, 색깔 변형할 수 있습니다. 그라디언트의 색깔이 지금 2개가 아니라 3개가 보이는군요. 자, 이렇게 그라디언트의 개수가 3개인 경우에는 우리도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겠죠? 콩 찍어주시면 이렇게 물감통이 하나 더 생깁니다. 색깔을 정할게요. 색깔에 대해서 적용을 했으면 그라디언트 에디터는 꺼주시고 방향이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건 위아래로 방향이 요래요래 들어가 있고요. 지금 문제지에서는 좌우로 색깔이 들어가 있지요. 그렇다면 앵글 값을 조절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앵글을 각도 이리저리 조절하셔서 빨강색이 왼쪽에 그리고 파란색이 오른쪽에 이렇게 위치를 차지하도록 해주시면 되겠네요. 선에 대해서 2픽셀짜리 넣어달라 라고 했군요. 그런데 얘는 선이 좀 굵어 보이기도 하고 색깔이 달라 보여요. 그렇다면 그 선에 대해서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그라디언트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스트로크를 넣어주겠다 라고만 이렇게 V체크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옵션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질 않았네요. 이름 자체를 클릭하시게 되면 그 친구에 대한 옵션을 보여줄 거예요. 여기에서 포인트 사이즈는 2픽셀 색깔 선택하셔야 되겠죠.
지시사항에서는 여기까지만 보여지고 있고요. 보아하니 글자가 이렇게 구겨져 있군요. 구겨져 있는 거 역시 여러분들의 도구 옵션에서 휘어주세요 라고 하는 친구, 얘를 워브 텍스트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타일은 문제에 나와 있는 모양과 비슷한 거, 최대한 비슷한 거를 찾으시고요. 밴드값 조절하셔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배치, 그리고 혹시 효과 빠진 게 없는지 하나씩 비교하셔서 다 됐다 싶으시면 뷰에서 혹시 가이드 뽑으신 분들은 클리어 가이드, 눈금자 꺼내 놓으신 분들은 룰러 다 꺼주시고 정확하게 작품만 남게 해주세요.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세이브, 일단 안전하게 저장을 해주시고요. 저장의 포맷 두 가지 정확하게 JPEG과 PSD 두 가지를 저장하셔야 되겠죠. 큰 친구로는 JPEG으로 저장해서 보내줘라 라고 했으니까 파일을 Save As 가셔서 포맷을 JPEG로 바꾸고 저장하시면 OK, 큰 이미지 저장 끝났고요. 10분의 1로 줄여주는 작업, 이미지 사이즈 40짜리로 줄이셔서 파일을 세이브 저장하시게 되면 PSD도 끝나게 됩니다. 세 번째 문제부터는 이미지 사이즈가 다르네요. 새로운 파일을 열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 GTQ 123456789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라고 줄 거고요. 폭을 600으로 그리고 높이는 400으로 레졸루션 72인치 컬러 모드 RGB인지 확인하셔서 OK 하시게 되면 종이가 열릴 거고요. 눈금자 꺼낼게요. 뷰에서 룰러 켜주시면 눈금자가 켜졌습니다. 배경 색깔이 정해져 있군요. 자, 배경 색깔은 여러분의 정경색 물감을 좀 짜놓도록 할게요. 정경색 창을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뜨면 거기에서 색깔 지정해 줬죠. FF, CCCC 그 색깔로 전체를 채워주도록 할까요? 에디트에 필이라고 하시면 뭘로 채워줄 건데? 라고 물어볼 겁니다. 포어그라운드 컬러 정경색으로 채워줄 거거든요. 라고 OK 하시면 핑크핑크하게 색깔이 채워졌네요. 1급의 7번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GTQ 안에 이미지 파일들이 모여있다. 1급의 7번 열기 하시면 이미지가 준비되어 있군요. 사이즈가 좀 커 보이죠? 이미지 사이즈. 높이를 좀 맞춰서 올까요? 너비가 살짝 모자라네요. 그럼 너비를 600으로 맞춰 올게요.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으시면 배치가 끝나고요. 원본은 얼른 닫겠습니다. 저장하지 않아요. 이름 1급에 7번 데리고 온 겁니다. 라고 갖다 놨고요. 블렌드 모드, 혼합 모드죠. 얘네들을 위아래 이미지 서로 섞어주는 친구예요. 하드라이트로 섞어달라 라고 했군요. 레이어 창에 보시면 지금 섞어주는 친구가 노멀하게 되어 있네요. 자, 노멀이라고 하는 친구를 콕 찍으셔서 하드 라이트라고 선택하시면 우리 아래쪽에 있는 친구와 섞어서 이렇게 핑크빛이 묻어 나오는군요. 그 친구에다가 오퍼시티 불투명도를 60% 적용해라. 1급에 8번 불러오겠습니다. 1급에 8번. 얘도 이미지를 사이즈 맞춰서 데리고 오도록 할까요? 전체적으로 다 필요하니까 폭을 맞춰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이라고 맞춰 오도록 하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온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빨리 닫겠습니다. 이름 1급에 8번에서 데리고 왔어요 라고 정해줄게요. 이미지의 위치를 출력물 보시고 그대로 배치해 주시면 되는데 넣고 나서 보니 아래쪽이 잘린 부분이 너무 극명하게 보이는군요. 그래서 레이어 마스크를 씌우라고 되어 있군요. 자, 필터를 주고 레이어 마스크를 씌울게요. 필터 메뉴 클릭하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들어가시면 페인트 덥 아티스틱에 보시면 페인트 덥이라고 하는 필터가 있습니다. OK 눌러서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마스크 레이어 창의 아래쪽에 보시면 네모에 구멍 빵 뚫어진 친구, 얘가 마스크죠. 자, 이렇게 해서 마스크를 씌워줬습니다. 우리 요즘에 마스크 많이 쓰고 다니죠? 가려주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포토샵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가려주기 위해서 마스크를 썼는데 하나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건 하얀색 마스크를 썼기 때문이죠. 마스크는 흰색, 검정색밖에 없어요. 그래서 흰색, 검정색으로 자연스럽게 안 보이도록 가려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내 레이어 중에서 나는 지금 요 마스크 쓴 친구를 선택하고 있어요 라는 걸 꼭꼭꼭 확인하시고, 자연스럽게 섞어주기 위해서 그라디언트를 쓰겠다 라고 하시면 위쪽에 그라디언트의 색깔이 보입니다. 마스크다 보니까 흰색, 검정색으로 나올 텐데 혹시라도 다른 색깔로 들어가 있다면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요래 뜨면 흰색, 검정색, 검정색, 흰색이라고 하는 친구를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흰색이 보이는 거라고 했고 검정색이 안 보이는 거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보고자 하는 건 요 위쪽에 있는 감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요 경계선이 안 보였으면 좋겠는 거죠. 저의 마스크 흰색에서 시작해서 검정색으로 끝나고 있군요. 그러면 보이는 곳 여기에서부터 안 보이는 곳 여기까지라고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 하시면 되겠네요. 클릭 드래그해서 아래쪽이 안 보이게 자연스럽게 섞이도록 바꿔줬습니다. 드래그를 여러 번 하셔서 이 친구들 섞여지는 색감 보시고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1급에 9번 데리고 올까요? 버섯만 잘 따다 데리고 올게요. 색깔이 비슷해서 퀵 셀렉션으로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해 보시고요. 혹시라도 경계선이 잘 잡히지 않는다면 여러분들께서 다른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펜으로 직접 따두는 게 제일로 정확하긴 한데 펜으로 그리는 게 어렵다 하실 경우에 이렇게 선택하는 거 폴리건 라쏘 툴 클릭해서 일일이 그려주시거나 마그네틱 라쏘 툴 자석 기능이 있으니까 경계선을 대충 따라가면 얘가 알아서 경계선을 잡아줄 거예요. 다만 이 친구들은 꼭 시작한 위치에서 정확하게 끝나야 되니까 끝나는 지점만 잘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급의 9번 버섯은 필터 텍스처화를 시켜줘라 라고 되어 있네요. 필터 메뉴 클릭하시면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첫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는 전에 썼던 그 필터 똑같이 쓸 때 사용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새롭게 필터링 해주실 때는 이 세 번째 친구를 선택하셔서 직접 골라주시는 게 좋겠죠. 세 번째 필터 갤러리. 컨트롤 T 누르셔서 크기와 위치, 방향 다 맞춰주세요. 완전히 반대로 뒤집을 때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플립 호리젠탈 하시게 되면 거울로 반사된 듯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에 이너 섀도우 적용할게요. 1급에 10번 데리고 올까요? 1급에 10번 접시를 잘 따와야 되겠군요. 이 친구는 경계선이 뚜렷하니까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지르르 하겠습니다. 색상을 보정할 적에 안쪽에 있는 이 냅킨 부분만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퀵 셀렉션으로 파랑 부분만 선택하셔서 일정 부분만 색깔을 수정하도록 할게요. 레이어 창의 아래쪽에 동그라미에 짝대기 그어져 있는 친구가 효과를 주는 레이어, 색깔을 바꿔줄 거니까 휴 세처레이션 가셔서 색상 값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보시면 색상들을 초록색이 되는 부분 찾으셔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네요. 레이어 스타일을 선 주세요 라고 했던 건 효과 주는 이 색깔이 아니라 그 1급의 10번 그림, 접시 그림이니까 1급의 10번 레이어인지 확인하셔서 FX 레이어 효과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 1급의 11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11번. 이 친구는 경계선이 뚜렷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선택하기가 깔끔하지가 않군요. 이럴 때는 그냥 직접 다 클릭해서 데리고 오시는 게 제일 안전하긴 합니다. 다각형 선택 도구 이용할게요. 폴리건 라쏘 툴 이용해서 클릭해서 그냥 직접 데리고 오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그라디언트 적용할까요?
그라디언트 들어간 방향 확인을 해 보시고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와 위치 조절하십시오.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해서 방향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이 외에 나머지는 출력 형태를 참조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모자란 부분이 있는지 쭉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이미지들은 다 가지고 온 것 같고요. 도형들을 만들어서 그 위에 배치하시면 되겠네요. 도형들 넣겠습니다. 쉐이프들을 다 배치했고요. 글씨 얹겠습니다. 타이프 2 누르셔서 클릭하시면 글씨 쓸 수 있게 커서 깜빡거리죠. 헬시 이팅 세미나부터 타이핑할게요. 지시사항대로 다 입력을 했는데 모양이 어떤 식으로 꾸겨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군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찾으라는 얘기인가 봐요. 타이프 2 누르고 계시면 위쪽에 워프 텍스트 보입니다. 워프 텍스트 클릭하셔서 스타일을 골라 주시고요. 아크하고 아치하고는 모양이 달라요. 아크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무지개처럼 양쪽 끝자락이 각도대로 휘어져 있는 거고요. 아치라고 한다면 이렇게 끝자락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문제지에 보면 이렇게 세워져 있으니까 아치 모양인 것 같죠? 밴드값 조절하셔서 적당히 배치하시고요. 문자까지 입력이 끝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배치를 확인해 보시고요. 레이어에서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순서가 엇갈리는 게 없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셔서 뷰 메뉴에 있는 룰러 꺼주시고요.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세이브, 에즈. 큰 사이즈로 저장하는 건 JPEG이라고 했으니까 포맷을 JPEG로 저장하시고요. 이미지 10분의 1로 줄여서 저장하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60으로 줄이시고 파일을 세이브 저장하시면 세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마지막 문제 볼까요? 파일 새로 만들겠습니다. 파일에 new, 파일의 이름 G 1, 2, 3, 4, 5, 6, 7, 8, 9 본인의 이름 빼기 마지막 네 번째 문제이고요. 사이즈는 앞서서 3번과 똑같죠. 600에 400짜리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인 거 확인하셔서 OK 하시게 되면 종이가 열립니다. 눈금자 꺼내 놓을게요. 뷰에서 룰러를 켜두시면 되겠고요. 배경 색깔을 깔아보도록 할까요? 포어그라운드에 물감을 짜놔야 되겠죠.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FFCCCC OK 누르시고 그 색깔을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메뉴에서 필 채워주세요. 뭘로요? 포어그라운드 전경색으로요. OK 누르시게 되면 핑크색으로 색깔이 채워지고요. 패턴을 제작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군요. 패턴 모양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별과 달이 들어있는 패턴입니다. 전체적으로 크기를 가늠하시면 되는데 눈금자에 있는 크기를 보아하니 이 정도 50 정도 되는군요. 폭은 50 정도 되고요. 높이는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죠? 그래서 그 사이즈 하나의 블록을 여러분들께서 크기 가늠하셔서 별과 달 넣어서 패턴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종이 하나 꺼낼까요? 파일에 new 가셔서 패턴으로 써먹을 친구 50, 폭은 50이고요. 높이는 4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뒤쪽에 있는 색깔은 필요가 없어서 화이트가 아니라 트랜스퍼런트라고 하는 투명 종이를 깔아서 OK 하시게 되면 이렇게 패턴의 하나 덩어리를 만들 수 있네요. 조금 크기를 키워 볼게요. 손바닥 도구 2번 더블 클릭해서 크게 제작을 했고요. 쉐이프 툴 이용하셔서 달림과 별림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에서 찬찬히 찾으십시오. 색깔은 문제에서 지시가 되어 있죠. 달 모양과 별 모양에 대한 색깔 선택하시고요. 오퍼시티 70이라고 했네요. 자, 오퍼시티를 70, 둘 다 70으로 농도를 낮추겠습니다. 위아래 간격과 양옆의 폭을 대략 잘 보시고 배치되어 있는 패턴과 비슷한 분위기로 제작이 될 수 있도록 크기를 조금만 더 수정할게요. 자, 이미지 만들어 놓고 보니 위아래 공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잘라서 쓰겠습니다. 이미지를 캔버스 사이즈로 자를게요. 위쪽과 아래쪽 하이트를 400이 아니라 300으로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가 잘리게 될 거예요. OK 단추 누르시면 잘릴 건데 괜찮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프로시드라고 하시면 위아래가 이렇게 줄어드네요. 애초에 50에 30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을. 자, 이렇게 나중에 수정도 가능합니다. 패턴으로 등록할게요. 에디트에서 디파인 패턴이라고 하시면 패턴으로 새롭게 등록할 수 있어요. 자, 이름을 별달이라고 줘볼까요? OK 해서 패턴 정리가 끝났습니다. 얘는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1급에 12번 데리고 올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라이브러리의 문서의 GTQ 안에 있는 이미지 불러오시면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 대략 맞춰서 오도록 할까요? 보아하니 양쪽의 폭이 한 300 정도 되면 좋겠네요. 우리 거는 지금 500 정도 되니까 이미지를 줄이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폭을 300 정도로 줄여서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갖다 놓으시고요. 배치 비슷하게 해주시고요. 작다 싶으시면 나중에라도 컨트롤 T 눌러서 조정 가능하십니다. 레이어 이름은 1급에 12번 갖고 왔어요. 1-12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혼합 모드 루미넌스리라고 광도 조절을 해야 되겠군요. 혼합 모드 적용하는 건 레이어 창에서 현재 노멀하게 잡혀있는 친구 콩 찍어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루미넌스리 색깔이 묻어 나옵니다. 마스크를 씌워서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해줘라. 지금 오른쪽이 너무 잘려 보이죠? 요거를 마스크 씌워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해줄게요. 레이어 창문의 아래쪽에 보시면 네모의 구멍 빵 뚫어진 게 마스크 씌우는 거죠. 클릭하셔서 하얀색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색깔이 그대로 보이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색깔이 섞이도록 해주려면 그라디언트 흰색이 보이는 거고 검정색이 안 보이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요 왼쪽에 있는 친구가 보여야 되고 이 선들은 안 보이게 감춰줘야 되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겠죠. 1급에 13번 가져오겠습니다. 13번 열기. 빠르게 선택할까요? 퀵 셀렉션으로 문지르르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하시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1급에 13번. 필터 주겠습니다. 텍스처라이저 필터 메뉴 클릭하시면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가 있었죠. 텍스처라이저 OK 하셔서 필터 적용할게요. 1급에 14번 데리고 오겠습니다. 일부분만 필요하죠. 자, 요만큼만 열심히 따오도록 할게요. 요 뒷부분은 어차피 보이지 않으니까 거기 따지 않겠습니다.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따겠습니다. 문지르르. 필터, 드라이 브러쉬와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필터, 갤러리,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1급의 15번 갈까요? 배경의 하얀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해 놨으니까 이럴 때는 매직 도구 이용하셔서 하얀 부분을 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하얀 부분만 선택이 돼요. 다만 톨러런스 값을 좀 넓게 잡아서 요 계란 안에 있는 하얀 부분은 따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하실 때에 위쪽에 톨러런스 값을 넓게 50 정도 줄 거고요.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끼리만 선택할게요 라고 컨티거스를 켜 주시게 되면 일단 바깥쪽에 있는 친구들만 선택했을 때 이렇게 바깥 동네에 있는 하얀색, 그리고 여기 허공에 있는 친구요 라고 하시게 되면 여기 끼리끼리 뭉쳐 있어요. 계란은 침범하지 않네요. 이 하얀 부분을 가져오려는 게 아니죠. 선택을 뒤집어 주겠습니다. 셀렉트 뒤집어 줄 거예요. 인버스 라고 하시게 되면 안쪽에 있는 이 친구들 계란이만 선택이 됐네요.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오도록 하죠. 잎사귀의 일정 부분만 보라색으로 색깔을 보정하겠습니다. 이만큼이요 라고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녹색 이파리 2개 선택하셔서 얘네들만 색깔을 바꿀 거니까 반짝이는 위치 정확한지 확인하셔서 레이어 창에 보시면 동그라미에 짝대기 그려져 있는 친구, 얘가 어저스트 레이어죠. 효과를 주겠습니다 라고, 무슨 효과? 색깔 바꿔주는 효과요. 휴 세처레이션. 색깔을 보라색으로 바뀌는 거 보면서 확인하시고요. 색상 값이 흐리멍텅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세처레이션이라고 하는 채도를 더 높이시면 잘 보이게 될 거예요. 레이어 스타일 내부 그림자 주도록 할까요? 달걀 이미지 자체에다가 효과 줄 거니까 1급의 15번 이미지인지 레이어 확인하시고 FX 누르셔서 효과 주십시오. 이너 섀도우. 1급의 16번 그리고 1급의 17번은 알아서 잘 따와라 라고 되어 있군요. 이 친구도 배경이 순색, 흰색이 되어 있으니까 그럴 때는 매직 도구 쓰시면 편리합니다. 이 친구만 필요해요. 선택을 뒤집어 두도록 하죠. 셀렉트, 인버스 하셔서 뒤집으시면 나뭇잎만 남게 되겠죠. 가운데 있는 나뭇잎만 필요하니까 나머지들을 빼겠습니다. 블렌드 모드를 멀티플라이, 오퍼시티를 80이라고 지시에 되어 있는 대로 조정할게요. 문자 효과 주도록 할까요? 타이프 툴 눌러서 글씨 쓰겠습니다.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글꼴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다 줬는데 구겨져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돼 있죠.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구겨져 있는 건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으셔야 됩니다. 워프 텍스트에서 스타일 주셔서 모양을 비슷한 거 찾으시고 그 밴드 값 조절하셔서 분위기 맞춰주세요. 글씨 작업을 마무리했고요. 자, 쉐이프들을 만들어서 배치하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이프, 레이어 스타일 적용할게요.
일반 쉐이프드도 다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펜툴 이용하셔서 이렇게 플립 모양으로 그리고 이렇게 굽이친 모양으로 만들어서 패턴 정리까지 해주시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펜툴로 작업하기 위해서 다른 레이어들은 잠깐 눈을 감길까요? 자,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부터 눈깔 콕 찍어서 감기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쭉 아래쪽을 내려주시면 모든 아이들이 순차적으로 눈을 감을 거고요. 제일 베이스가 되는 백그라운드만 눈을 켜두도록 할게요. 자, 펜툴로 작성을 하실 적에 그 펜 도구를 이용하시는 방법, 펜툴을 클릭하셔서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점이 찍힐 거고요. 그냥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직선으로 모양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만 그릴란다 라고 할 때는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빈 공간을 클릭하시게 되면 펜툴로 그리는 작업이 끝나게 될 거고요. 지울게요. 만약에 곡선으로 그릴 거다 싶으시면 펜툴 역시 클릭하셔서 도착하는 지점을 그냥 클릭하는 게 아니라 클릭해서 쭉 당기시면 곡선이 될 거예요. 클릭해서 쭉 당기시면 곡선, 클릭해서 쭉 당기시면 곡선. 자, 이 친구의 방향이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위아래로 드래그 하시면 될 텐데 방향을 울타리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다시 껑충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고 싶다면 지금 위아래로 그냥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겠죠. 방향을 틀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컨트롤 키 눌러서 일단 끊을게요. 펜 도구 들어서 시작은 여기입니다. 클릭해서 당겨주면 곡선이 된다라는 건 알고 있고 도착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라고 해서 드래그를 해서 곡선이 됐는데 아래쪽으로 내려가겠다라고 핸들이 이렇게 아래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저희는 위쪽으로 올라가고 싶은데 말이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 가리키고 있는 핸들을 끊어 주셔야 됩니다. 그때 쓰는 게 왼손의 Alt 키이고요. 그 핸들의 동그라미 부분을 질질 끌어서 위로 끌어 올리실 수도 있고 그냥 그 핸들이 뻗어나오는 중심점 여기 점을 콕 찍으시면 핸들이 잘리게 돼요. 자, Alt키 누른 상태에서 핸들의 방망이를 클릭해서 위쪽을 가리키게 방향을 틀어 주셔서 클릭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곡선이 되죠. 도착은 여기라고 하셔서 당겨주시면 핸들이 또 아래를 바라보게 되죠. Alt 누르셔서 핸들의 방망이가 아니라 핸들이 뽑혀 나오는 요 점을 클릭하시게 되면 핸들이 잘려요. 이렇게 해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쭉쭉쭉 가실 수 있겠죠. Alt 눌러서 핸들의 방망이 클릭해서 당겨주시고 나 위로 올라갈 거거든 이라고 방향을 가리키셔도 되고요. 아니면 Alt 눌러서 요 핸들이 뻗어나온 방망이의 중심 여기를 클릭해서 핸들을 아예 잘라버리실 수도 있고요. 그리는 걸 애초에 곡선으로 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럴 경우에는 클릭 하셔서 대략의 모양만 따주시고요. 펜 도구를 꾹 누르고 계시면 나타나는 형제들 중에서 제일 막내둥이 컨버트 툴을 이용하셔서 점을 정확하게 찍으시고 당겨주시면 직선으로 됐던 아이라 곡선으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직선으로 돼 있던 아이들 곡선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활용하셔도 되겠죠. 애초에 그리시기가 힘드실 경우에는 직선으로 클릭 해 놓으시고 나중에 곡선으로 변형을 하시는 방법이 더 편리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나뭇잎을 그리기 위해서 클릭해서 곡선으로 변형하는 방법을 써보도록 할게요. 펜 툴 누르시고 클릭 직선으로 모양을 대충 따줬고요. 펜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나타나는 막내둥이 컨버트 포인트 이용하셔서 점을 클릭해서 당겨 주시면 곡선으로 바뀐다. 점을 당겨서 어머나 꼬이는데요. 반대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점을 당겨 주시면 곡선, 점을 당겨 주시면 곡선, 꼬이면 방향을 바꿔 주시면 됩니다. 위치가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다이렉트 셀렉션 하얀 화살표 누르셔서 위치를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핸들이 뻗어나온 게 너무 짧게 뻗어나오면 이렇게 선이 직선에 가깝게 됩니다. 핸들을 쭉 당기시면 곡선이 많이 매끄러워지죠. 펜툴로 직선을 클릭해서 그려주시고 클릭
클릭. 곡선으로 수정하도록 할까요? 펜 툴을 꾹 누르고 계시면 컨버트 툴 클릭해서 당겨 주시면 곡선, 클릭해서 당겨 주시면 곡선. 세상 위치가 마음에 안 드시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위치 조정, 핸들의 길이 조정, 펜툴 이용하셔서 계속 플립을 그려주세요. 따로따로 만들어진 레이어들은 위치 조정하셔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레이어 동시에 컨트롤 키 눌러가면서 선택하시면 동시 선택이 되고요. 쉐이프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머지 쉐이프라고 뜹니다. 합쳐주세요 라는 얘기겠죠. 요거는 풀 모양이니까 풀. 제일 위쪽으로 옮기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나가는 이렇게 웨이브진 친구도 만들어 주도록 하죠. 시작하는 지점 정하시고요. 클릭해서 드래그, 클릭해서 드래그, 클릭해서 드래그. 곡선에서 방향을 꺾어줘야 하겠다 라고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게 이 아래쪽으로 갈 거예요 라고 핸들이 가리키고 있죠. 저희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방향을 꺾어줘야 되니까 핸들을 잘라버려야 되겠죠. Alt 눌러서 핸들 꺾어 주시고요. 클릭해서 드래그, 곡선이죠. 클릭해서 드래그, 클릭해서 드래그. 종이 바깥쪽에 있는 모양은 크게 신경 쓰시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해서 곡선 모양을 만들어 봤고요. 일일이 세세하게 크기나 방향 조절하셔야 된다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점들의 위치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레이어들 눈을 뜨게 해서 전체적인 배치 보도록 하죠. 풀 모양 컨트롤 T 눌러서 크기와 배치. 물결 모양도 마찬가지로 레이어 스타일 맞춰줄게요. 마스크 씌워서 자연스럽게 뒤쪽이 퍼지도록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마스크를 씌워라 라고 되어 있지요. 마스크를 씌우겠습니다. 레이어 창에서 아래쪽에 네모 구멍 빵 뚫어진 친구가 마스크이고요. 자, 그 마스크에서 자연스럽게 색깔이 변해라가 그라디언트 였었죠. 우리는 요 오른쪽 친구들이 보여야 하고 이 왼쪽 아래 부분이 가려져야 하기 때문에 대각선 방향으로 위쪽은 보여요, 아래쪽은 안 보여요 라고 들어가셔서 문제지와 가장 비슷한 모양으로 색깔이 자연스럽게 없어질 때 그때 멈추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양대로 패턴을 씌워주도록 할까요? 패턴을 넣을 레이어 하나를 새로 만들고요. 이름은 패턴이라고 주는 게 좋겠네요. 패턴. 물결 무늬만큼만 패턴이 씌워지길 원하니까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내가 만든 펜툴 물결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만큼만요 라고 반짝반짝 하지요. 채워주세요. 에디트의 필. 뭘로 채울까요? 패턴으로 채우겠습니다. 어떤 패턴이요? 커스텀 패턴. 내가 만든 가장 끝자락에 있는 게 내가 만든 magne동이 패턴입니다. OK 누르셔서 칠해주시면 그 안에 들어가고요. 전체적인 레이어의 순서 맞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배치가 다 끝났으면 가이드라인이나 눈금자 없애주시고 저장하시면 되겠죠. 파일을 세이브 하셔서 일단 포토샵 저장해 주시고요. 문제에서 제시한 방법 JPEG으로 그리고 PSD 작은 걸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세이브 as
경로는 그대로일 거고요. 포맷만 JPEG라는 거 확인하셔서 큰 이미지로 한번 저장. 이미지를 10분의 1로 줄여서 이미지 사이즈 60으로 줄이시면 손톱만큼 작아지죠. 파일을 세이브 하셔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2020년 11월 달 A 유형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다음 달엔 열공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